이번에는요, 동사의 자, 마지막 결정체를 알 수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가정법, 현재, 미래, 과거, 과거 완료, 하나 더 플러스해서 혼합가정법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법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문법적 용어로는 mood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분위기란 뜻이죠. 그죠? 분위기. 결국 이번 법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죠. 동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동사의 분위기, 동사의 말하는 형태,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간단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법이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이해됐죠? 그죠? 그러면 이 동사의 분위기에 따라서 종류로 나눠지는데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는 직설법이고 하나는 뭡니까? 명령법이고 하나는 뭐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는 가정법이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 봐봐요. I go to school every day라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나는 매일 학교에 간다. 이거니까 직설법이죠. 그죠? 자, 그런데 if I go to school every day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만약에 내가 학교에 간다. 이건 학교에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죠. 그죠? 어떤 특별한 뭐 일 때문에 아니면 특별한 뭐 경우 때문에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한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항시 휠체어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아침마다 친구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내가 매일 학교에 간다면. 자, 그러면 이것은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죠, 그죠? 이것은 뭡니까?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가정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 직설법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건 가정법은 만약에 내가 매일 학교에 간다면,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죠. 여기서는 뭐가 돼? 사람의 뭐가 된다?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가정법이라고 한다. 이해됐나요? 가정법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요 직설법과 가정법을 갖다 구별해 주기 위해서 결국은 아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 했어요? 동사에 대한 이야기라 했죠. 가정법, 법도 네, 중요한 게 동사의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재고 여기도 현재니까 좀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이 동사를 갖다가 한 단계 늦춰줘요. 즉, 그거를 갖다가 뭐가 된다? went라는 과거로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좀 구별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이게 동사가 과거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의미는 뭡니까? 뭐에 대한 반대? 현재 사실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 가정법 과거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가정법 과거 뭐라고요? 현재 사실 반대. 그래서 왜 이렇게 어떻게 된다? 동사의 모습을 어떻게 됩니까? 가정법 과거. 과거는 동사를 과거로 했는지 가정법 과거 완료는 동사를 헤드피플에 했는지 이해가 됐죠. 그죠? 직설법과 가정법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원래 취지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법의 종류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물론 이제 지금 이 정도 해도 뭐 충분히 잡힌 거예요. 자, 그러면 직설법은 뭐예요? 그렇죠? 뭐예요? 이 사실을 있는 대로 말하는 것,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말하는 것,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직설법이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평서문도 있고, 그리고 의문문도 있죠, 그죠? 의문문, 그리고 뭐가 된다? 감탄문. 평서문의 종류죠, 그죠? 그래서 he speak, he speaks English very well 하니까 그는 영어를 매우 잘 말합니다. 평서문이죠, 그죠?
Do you like him? 너는 그를 좋아하니? 의문문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 뭐라고 한다? 직설법이라 한다. 자, 명령법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자, 보통 이제 면전, 사람 앞에, 그죠? 유가 되겠죠, 그죠? 면전 앞에 있는 상대방, 유죠, 그죠? 상대방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약간 상황에 따른 뭐 상대방한테 좀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하는 명령문, 권위 명령문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의미가 상대방에게 이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법은 굳이 뭡니까? 이 면전에 있는 사람이 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주어를 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 동사 원형부터 시작하죠. 동사 원형부터 시작하죠. 동사 원형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열심히 공부해라. and는 뭡니까?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 명령문 다음에 and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온다? 보통 긍정적 내용이 와요. 긍정적 내용. 그래서 보세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죠? 자, 밑에 봅시다. get up early 하니까 일찍 일어나라. 오어는 뭡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해서 여기서 자, 명령문 뒤에 오어 뒤에는 보통 뭐가 온다? 그렇죠. 부정적 내용이 온다. 어떤 내용이 온다? 부정적 내용이 온다는 거예요. 그 and하고 o하고 이제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일찍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늦을 것이다. 그 모임의 이름 알죠? 그래서 오는 또 더 중요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된다.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부사절로 하는 뭐냐 다시 문장 전환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if 다음에 주어가 you가 되겠죠. you 다음에 뭡니까? 보통 이제 don't 다음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동사원형으로.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unless 다음에 주어 동사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포인트 잡아주세요. 자, 밑에도 한번 정리를 할까요? 자, come 하니까 뭔가. 자, 오세요 이런 말이죠. 와라 이 말이죠. 당신이 오고 싶을 때 와라 이 말이죠. 그러면 뭐 당신은 환영받을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죠. 이것도 명령문이죠, 그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뭡니까? 이제 가정법 가봅시다. 가정법은 기본 개념은 정리됐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가정법은 뭡니까? 현실과 다르게 자, 어떤 일을 가정하거나 어떻게 된다? 상상하여 말하는 것 이게 뭡니까? 가정법의 개념인데 이 조건하고 구별해요. 조건은 선생님 생각에 될 수 있다. 가정은 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가정법 현재하고 가정법 미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가정법 현재란 말은 뭡니까? 결국 요것도 동사에 대한 이야기고 요것도 뭐가 돼? 동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법 현재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동사에 대한 이야기고 미래도 동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동사의 모습이 현재란 이야기예요. 동사의 모습이 미래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정법 현재라는 표현을 쓰고 가정법 미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가정법 현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겠나요? if 다음에 주어가 오겠죠? 다음에 뭡니까? 요게 뭡니까? 동사의 현재형이 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돼? 주어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뭡니까? 조동사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현재가 온다는 이야기죠. will 다음에 shall 다음에 can 다음에 may 다음에 뭐가 옵니까? 동사 원형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가정법 현재라 하는데 가정법 현재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렇죠? 현재나 가까운 미래를 갖다가 되겠다. 가정할 때 이 가정법 현재를 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요거 형태 기억해 두시고요. 그냥 이해를 먼저 해요, 이해를. 요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주절이라고,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부사절, 종속절이라죠? 부사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시다. 그래서 이때 동사의 현재형이니까 이걸 갖다 말한다. 가정법 현재라고 한다.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봐요.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이런 말이죠. 그죠? 나는 집에 머무를 것이다. 해서 여기에 뭡니까? 동사의 모습이 뭡니까? 현재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한다? 가정법 현재라고 해요. 여기서는 의미가 뭐냐면 내일 비가 한 99% 이상 와요. 그래서 집에 머무를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제에서 배웠잖아요.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되는 시제가 뭐다? 현재라는 거죠. 여기도 같은 의미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여기서 봐보세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시 있고 나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자, 요걸 갖다 뭐라 합니까? 주절이라고 이걸 갖다가 종속절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대시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종속 접속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에서 시제일치가 뭐예요? 시제일치 기준이 여기 있는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는 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 과거하고 과거 완료밖에 올 수 없잖아요. 여기 주절에 있는 동사가 시제가 현재일 때는 과거 완료 빼놓고 다 올 수 있잖아요. 이게 실제 일치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시제 파트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시제 파트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시제일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잡습니다. 자,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나 과거 완료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됩니까? 현재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이 앞에 여기가 뭐가 조동사 뭐가 생략돼 있다? 조동사 슛이 생략돼 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뭐가 됩니까? 가정법 현재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주어 다음에 자, 주장하다 뭡니까? insist 있죠, 그죠? 그리고 제안하다 뭡니까? suggest 있죠, 그죠? 그리고 propose도 있죠, 그죠? 다음에 충고하다 뭡니까? advice 있죠, 그죠? 명령하다 뭡니까? order 있죠, 그죠? 자, 요 뒤에 뭐가 옵니까? t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 should 다음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인다. 근데 요 조동사 should은 보통 이제 생략을 시켜버리죠. 이때 요 동사들의 특징이 뭐다? 주어가 주장해요. 대디아의 주어에게 동사 원형 하라고 주장하거나 제안하거나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이게 어떤 당위를 나타냅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 당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조동사 should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정법 현재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아셨죠? 자, 요까지가 뭡니까? 가정법 현재였고요. 자, 가정법 여기가 두 개는 뭡니까?
가정법 어떻게 합니까? 미래인데 여기 가정법 미래는 뭡니까? 가정법 미래는 두 가지만 딱 알아두세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상할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상할 때 가정법 미래를 쓰죠, 그죠? 그런데 딱 두 개만 정리해놔요. 복잡하게 정리하지 말고 should하고 were to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떨 때 should를 쓴다? should는 막연한 불안감을 나타낼 때, 불안감을 나타낼 때 뭘 쓴다? 이 should를 쓴다. 그리고 were to는 어떨 때 쓴다? were to는 어떨 때 쓴다? 실현 불가능을 가정할 때 were to를 쓴다. 두 개만 구별할 줄 알면 되죠. 해석하면 바로 구별됩니다. 자, 가정법 미래는 두 가지만 정리해놔요. 뭐하고 should하고 would를 what. 이때 어떨 때 should를 쓰고 어떨 때 would를 쓴다만 정리하면 될 것 같죠? 봅시다.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무엇을 해야 되지? 자, 이것은 뭐냐면 아유 그래 내일 어떻게 된다 표를 끊어놨어요. 친구하고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일기예보도 보니까 어떻게 된다. 비도 안 올 것 같고 좋아요. 그래도 만약에 비가 온다면 이런 어떻게 된다. 막연한 불안감을 나타낼 때 말씀입니다. should를 쓰는 거예요. 자, 밑에는 봅시다.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너와 결혼할 것이야 이 말이죠.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실현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현 불가능을 가정할 때는 뭘 쓴다? were to를 쓴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새라면, 새로 태어난다면, 뭐 실현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정법 현재는 뭐다? 동사의 모습이 현재다. 그래서 현재에 가까운 미래 현재나 가까운 미래를 가정할 때 뭘 쓴다? 가정법 현재를 쓴다. 그래서 요게 주절이고 이게 뭐냐? 종속절 부사절이다. 그래서 정리해놓고 특히 이제 이 부분, 요 부분 어떻게 된다? 포인트로 정리 잘 해놓습니다. 그리고 가정법 미래는 뭐다? should와 were to만 구별할 줄 알면 된다. 아셨죠?